표준어 사정 원칙 제8항부터 12항까지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특히 이 12항, 이번 시간에 마지막에 살펴볼 조항이 가장 중요한데 with, 시옷 받침의 with으로 표기할 것이냐 아니면 would으로 표기할 것이냐 아니면 we로 그냥 표기할 것이냐와 관련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나올 때마다 헷갈려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고 특히 이제 예외가 살짝 헷갈리는 것들이라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요. 자, 8항 보겠습니다. 양성모음, 음성모음 나왔는데 일단 양성모음이 뭔지, 음성모음이 뭔지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기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칠판 보시고요. 자, 이렇게 제가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성모음, 음성모음. 국어 이야기인데 갑자기 수학 얘기를 왜 하느냐 싶겠지만은 원점을 제가 표시했어요. 자, 원점 기준으로 오른쪽이다 그러면은 플러스고요. 자, 위쪽이다 그러면 역시 플러스. 반대 방향은 각각 마이너스라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학 개념을 국어의 음성, 양성, 모음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너스 플러스는 점의 위치, 즉 방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점이 어느 위치에 찍히느냐. 예를 들어 그러면 짝대기에 점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에 찍힌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짝대기 있고요. 점이 오른쪽에 찍혔어. 그럼 뭐라고 읽어? 그래서 무슨 모음? 플러스 모음이란 말은 없어요. 양성모음이라고 하는 거죠. 양성모음. 플러스면 양성모음이에요. 자, 그럼 이번엔 어야. 점의 위치는 짝대기. 왼쪽이 오른쪽이야? 왼쪽. 그러면 그래프상으로도 왼쪽에 점이 찍히는 걸로 이해하면은 자, 왼쪽은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모음이라는 말은 없어요. 음성 모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응용 가볼게요. 이번엔 O 가볼게요. 짝대기가 누워 있고요. 점은 위에 아래야? 위에 찍혀 있어. 점이 위에 찍혀 있단 말이에요. 위로 갑니다. 그럼 뭐야? 플러스 모음 없다고요. 무슨 모음? 양성 모음. 그리고 반대 방향은 당연히 짝대기에서 점이 아래에 찍혔으니까 마이너스, 즉 음성 모음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 양성 모음, 자 오른쪽, 양성 모음 위쪽. 점의 위치가 오른쪽이나 위쪽에 해당하면은 양성 모음이다. 반대는 음성 모음이고요. 그럼 여기다가 점을 하나씩 더 한다고 한들 처음에 결과가 달라지진 않겠죠. 그쵸? 다만 잠깐 헷갈리는 거는 I에 A가 있고 O에 A가 있는데 이제 이 둘을 짝지어서 기억하면은 헷갈릴 일이 없다. 얘가 헷갈리죠. 얘가 오른쪽이 찍혔어, 왼쪽이 찍혔어. 막혔는데 가운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왼쪽이 찍힌 녀석의 반대니까 얘는 오른쪽이 찍혔다고 봐야 돼요. 플러스 양성의 I에 얘는 왼쪽이 찍혔으니까 음성 모음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착각들을 많이 하는데 은은 음성 모음이에요. 중세국어에서 은은 음성 모음이에요. 그리고 이가 중성 모음입니다. 얘가 중성 모음. 자, 너무 깊이 들어갔는데 기본적인 걸 이제 이해를 하셨으니까 양성, 음성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모음조화라는 게 있어요. 모음조화. 모음조화가 뭐예요? 음음이와 양량이. 뭐라고요? 음음이와 양량이. 음음이와 양량이. 음성 뒤에 음성, 양성 뒤에 양성. 이게 이제 모음조화라고 하는 건데 그게 중세국어에서는 대체로 잘 지켜주는데 현대국어에서는 막 지들 마음대로야. 그래서 이제 이 파랑과 관련된 게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돌아올게요.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다음 단어는 굳어진 아래에 있는 다음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으로 삼는다 라고 했잖아요. 음성 모음을 표준 형태로 삼는다 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왼쪽. 위야 아래야? 아래. 점이 찍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깡충깡충하고 깡충깡충에서 다른 점은 뭐죠? 얘는 위에 있는 점, 위에 있는 점인데 즉 양성 모음이 뒷글자에 왔는데 얘는
음성 모음 우고 음성 모음 우니까 얘는 양성이 왔고 얘는 음성이 왔다. 그죠? 양성 아 뒤에 양성 양양이죠. 양양이. 얘는 뭐죠? 음성 뒤에 양성이야? 노노노. 양성 뒤에 음성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양성 뒤에 음성, 양성 뒤에 음성. 얘는 양성 뒤에 양성, 양성 뒤에 양성. 그러니까 양양이가 지켜졌으니까 모음조화 실현된 건데 이게 틀린 표기고 왼쪽이 맞다 이거야. 그래서 나온 게 뭐야?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으로 삼는다라고 했잖아요. 음성 모음 표기 형태 충을 고집한다 이거야. 우가 들어간 음성 모음 우가 들어간 충충. 오케이? 얘는 양성 모음 오가 들어간 총총이잖아요. 얘 대신에 음성 모음 우가 들어간 충충이 표준어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동의할 때 동, 이거 양성이야 음성이야? 점이 위에 있으니까 양성이죠. 얘는 우, 아래에 있으니까 음성. 이런 식이야.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들이 다 맞는 표기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건 버린다 라고 나와 있는데 뒤에서 이 중에서 이해가 안 될 만한 것들을 골라가지고 추가 설명이 있으니까 잘 들어보도록 하시고요. 설명에는 실어놓지는 않았으나 뻗정다리라고 하는 거는 다리에 이상이 있어서 이렇게 마음대로 무릎을 구부렸다가 폈다가 구부렸다가 폈다가 하지를 못하는 이 상태로 있는 뻗정다리를 뜻하는 거예요. 자, 뻗장 그러면은 양성이 온 거고 뻗정 그러면은 어가 온 거죠. 음성. 추가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귀둥이 있고요. 귀동이가 아니라 귀둥이. 귀염받는 아이를 말합니다. 아주 귀하게 귀염받는 아이 귀둥이다라는 거. 점이 위아래야? 아래 시켰으니까 음성이죠. 음성을 취하는 게 표준어인 경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양성 음성, 음성 아래나 왼쪽에 점이 찍히는 녀석들. 자, 막둥이도 마찬가지죠. 그 형제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막내 있잖아요. 그래서 양성, 음성 중에 음성이 맞다. 지금 왼쪽에 있는 것들이 다 맞는 표기예요. 그죠? 왼쪽에 있는 것들. 선둥이, 쌍둥이 중에서 먼저 태어난 아이를 선둥이 처음 들어요? 배우는 거야. 사실 이 선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먼저 선자, 한자가 먼저 선자 뒤에 둥이가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쌍둥이 둘 중에 뭐 혹은 셋 중에 맨 처음 나온 아이를 선둥이라고 한다. 오, 처음 들었어. 좋아. 그래서 선동이가 아니라 선둥이가 된 이유는 음성 모음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였고요. 쌍둥이야 쌍동이야 마찬가지죠. 우 음성 모음이 들어간 쌍둥이가 맞는 표기. 검둥이냐 검동이냐 검둥이가 되겠죠. 바람둥이냐 바람동이냐 바람둥이고요. 다 아래점 왼쪽 점 찾으면 돼. 흰둥이 그리고 이제 봉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원래 한자로는 이렇게 밭들 봉자에다가 그 다음에 충족시키다 혹은 발족자도 되고 충족하다 할 때 족자도 되거든요. 아무튼 밭들 봉에 발족자를 써가지고 원래는 봉족인데 이제 발음이 현대에 와서 음성 모음 쪽으로 굳어져 가지고 이렇게 고쳐 표기하는 게 맞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곁에서 거들어 도와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서 그랬는데 이게 무슨 뭐 영어의 아서가 아니고 금지하는 말 있잖아요. 아서 하지마 스탑 하지마 이런 뜻으로 아서 응? 자 오늘 공부 안 하고 놀러 갈래 아서 이런 얘기죠. 아서 지 마음대로 막 넘어가고 지랄이야. 자, 죄송합니다. 네, 저도 모르게 욕설이 그만. 자 그래서 여기 보고 있는 파랑의 음성 모음으로 되어 있는 녀석을 먼저 주목하시고 그걸 맞는 표기라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추가 설명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건데 아사하게 되면은 여기 양성이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면은 음성이니까 얘가 맞는 거고. 자 주촉을 했는데 한자로 치면은 기둥 주자에다가 야 자동으로 넘어간다. 안 되겠는데 이거를 살짝 꺼놔야겠다 이거. 자 기둥 주자에다가 초속할 때 초자를 쓰거든요. 초나라 초자 우리 장기말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예. 초나라 초자. 이야 왜 이러니? 자, 지금 선생님 노트북이 살짝 마팅이가 간 것 같아요. 지금 한 5년 이상 10년 가까이 쓰고 있는데 요즘 새로 사야 될 것 같은데. 방금 썼던 한자 기둥주자에다가 초나라 초자 왼쪽에 이 돌 석자가 들어간 주춧돌 주추 초자가 초석을 깔다 때 초 있죠. 그 초자예요. 원래는 한자말이 주초인데 주추로 굳어져서 얘를 따르는 거야. 음성이죠. 음성 따르는. 기둥 밑에 괴는 물건, 뭐 돌이 되면 주춧돌 되는 거고, 뭐 그쵸? 쌍둥밤이야, 쌍동밤이다. 지금부터는 이제 살짝 헷갈리기 시작하는 건데 쌍둥밤 할 때는 쌍동밤이라고 쓴다. 이건 쌍둥이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답니다. 아시겠죠? 쌍둥이하고 무관한 사례이기 때문에 쌍둥이로 태어난 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쌍동밤이 맞는 표기고요. 원포동이 할 때는 음성을 취할 것 같지만은 양성의 동의를 쓴다. 살이 올라 보드랍고 통통한 아이를 일컬을 때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원래 이 지금 아이 동자거든요. 이게 아이 동자. 한자 아이 동자 있잖아요. 목동할 때 동 있잖아. 그래서 아니 소치는 아이, 뭐 양치는 아이 목동. 원포동이 할 때 이 동은 여기 쌍둥이 할 때 둥이하고 지금 관련 없고 저기 막둥이하고도 관련이 없어요. 알겠죠? 여기서는 그냥 원래의 아이 동자를 살렸다. 원포동이 기억하시면 돼. 아이 보이죠? 아이 동자예요. 아이. 오케이? 자, 애송이 하면은 자, 얘도 마찬가지 양성이 있는 걸 찾으셔야 되고 애송이. 그다음에 눈통이 할 때는 다시 음성 모음에 눈통이야. 눈통이가 밤통이가 됐다 할 때 그 눈통이에요. 자, 미련통이 고집통이고요. 여기서는 고집통이. 얘는 골통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골통 그러면은 이제 머리 뭐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는데 골통 그러면은 약간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골통이 보통 발음상으로는 우리가 잘못된 발음이 나는데 꼴통 완전 꼴통이 할 때 그 골통이에요. 오케이? 골통이 원래는 골통이라고 불러야 돼. 고집통이 골통이 이건 또 양성이다.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 음성 모음을 취하는 것들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외적인 것들로 쓱 넘어갔잖아요. 당황하지 마시고 이게 선생님이 지어낸 게 아니고 여기 표준어 사정 원칙 해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표준어 사정 원칙 해설 공식 자료에서 추가 예시로 막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여기다가 막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검증된 거니까 믿으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퉁 들어간 음성 모음 원칙대로 적는 건 눈퉁이 미련퉁이고 반대로 원칙에서 벗어난 거는 쌍동밤 그다음에 온포동이 그리고 애송이 고집통이 골통이였어요. 자 참고해 두시고 자 다음 역시 파랑이긴 한데 다만조항입니다. 이제 다만조항 보시면은 이제 어원의식이 단어의 기원이죠. 단어의 기원. 이 단어의 기원 의식이 강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원래 그렇게 썼던 단어야. 한자상 그렇게 썼어. 그러면 그걸 따른다 안 따른다? 따른다 이거야. 양성모음 형태를 그 표준으로 삼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원래 도울부자에다가 도울조자거든요. 도울조자라고 원래가. 그래서 어원이 원래가 오의 조이기 때문에 부조라고 해야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조알이다라는 뜻의 돈자예요. 그 우리 그 고려시대 때 유명한 장수 중에 윤관장수 알아요? 윤관장군이 저기 여진족 정벌하고 동북 구성 설치했던 분 계시잖아요. 그 윤관장군이 그쵸? 자기 자식을 그 결혼시켜가지고 상대 그 어른하고 이렇게 결혼을 시켜서 이제 개울 하나 사이에 두고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개울가에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만나러 가고 싶은데 못 만나니까 서로가 이렇게 이
이 나무 이름 사하고 관련되거든요. 그 특정 나무의 그루터기에 각각 그루터기에 밑동 잘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요렇게 앉아서 둘이 술잔을 이렇게 서로 맞대면서 이렇게 술을 마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무 아래에서 서로 이제 머리를 조아렸다라고 하는 데서 비롯됐는데 어쨌거나 이 사하고 돈이라고 하는 게 한자 본음을 살린 표기다라는 거예요. 조아릴 돈자야. 그러니까 둔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 나무 이름이 사자가 들어간 나무가 있거든요. 아무튼 자 삼촌 그러면은 이제 누구죠? 뭐 아빠의 남자 형제랄지 뭐 엄마의 남자 형제 중에 보통은 이제 아빠의 남자 형제 결혼하지 않은 분을 이제 보통 가리키는 삼촌이죠. 제주도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 쓰이죠. 방언상으로는. 추가 설명 들어갑니다. 부족 똑같이 썼네. 수정 이게 똑같이 썼네. 원래 이제 이렇게 부주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쏘리. 자 우가 아니고 부조금이라고 양성모음을 택한 이유는 뭐예요? 원래 한자 발음이 그러니까 한자 발음은 살린 거야. 도울조자예요. 자 부조 그러니까 이 부조라는 게 보통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뭐 이 정성을 표시하느라고 이렇게 내는 돈 따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꼭 돈만 가리킨 건 아니야. 돈으로 줄 수도 있고 물건으로 줄 수도 있는데 요즘에 누가 물건 줍니까? 돈이죠, 돈. 결혼식이나 즉 잔칫날이나 혹은 뭐 상을 당했을 때 그때 이제 도와주는 의미에서 내는 돈이나 물건 따위 중에 물건에 해당하는 술이죠. 그래서 표기를 이렇게 해야 된다. 오라고 해야 된다. 조 이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돈과 관련된 말이 이제 나와 있는데 밭사돈 그럼 무슨 말? 그 밭 메고 있는 사돈이야? 그 뜻이 아니죠. 바깥 사돈이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그냥 이렇게 그려버릴게. 부모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딸을 낳고 여기는 아들을 낳았단 말이야. 근데 아들하고 딸이 러블러브한 관계가 됐어. 즉 웨딩마치 울린 거야. 결혼한 거야. 이때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을 가리킬 때 밭사돈이라고 써요. 알겠죠? 밭사돈이야. 얘가 지금 둘이 밭사돈. 그럼 여기 세모 처리한 이 자리는 누굴까요? 안사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서로가 이제 부를 때 각각 서로가 상대편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른단 말이야. 아이고 우리 안사돈께서, 아이고 우리 밭사돈께서 이렇게 결혼한 남녀 부모들 사이에 부르는 호칭이에요. 결혼한 남녀 부모들 사이에 부르는 호칭입니다. 남자한테는 바깥의 줄임말인 밭사돈. 여기는 안, 그쵸? 여성을 가리킬 때는 이제 안사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촌 그랬는데 이 삼촌은 이 아버지의 이 형제간을 얘기하는데 여기가 삼촌이죠. 이렇게 부를 때 삼촌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죠? 결혼 안 한 사람들 보통 삼촌이라고 하죠. 결혼하면 이제 작은 아버지 혹은 큰 아버지가 되는 거고, 시삼촌 그러면은 자기 남편의 이렇게 해서 자기 남편의 시가 남편의라는 뜻을 더해주는 접두사예요. 남편의 삼촌이란 뜻이야. 남편의 삼촌이니까 남편의 아빠의 남자 형제를 가리키는 말이죠. 여기. 그리고 이제 외삼촌 그러면은 뭐 여기로 가도 되고 여기로 가도 상관없는데 외삼촌은 엄마의 여자 형제야 남자 형제야? 엄마의 남자 형제를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이제. 여기 외삼촌 그러면은 엄마의 남자 형제인데 보통 이제 결혼하든 안 하든 그냥 외삼촌이라고 하죠. 처삼촌 그럼 누구야? 반대로 이제 처의 남편애가 아니라 아내의 삼촌을 가리키는 말이야. 여기. 오케이? 뭐 요거 무슨 뭐 윤리 시간도 아니고 뭐 이걸 내가 가르쳐 줄 이유가 있나 싶겠지만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 하고 있는 게 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음 1절의 자음에 이어서 2절의 모음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양성 모음이니 음성 모음이라는 것들이 막 나온 거야. 자, 음운 변동과 관련된 조항이 나왔는데 이 모음 역행동화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이 역행동화라는 얘기는 자, 이가 원인이 되는 모음이라는 얘기고요. 이가 원인이 되어서 방향은 역행이야.
오른쪽이 순행이고요. 왼쪽이 이제 역행이거든요. 오른쪽 글자에서 왼쪽 글자로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가 왼쪽 글자, 오른쪽 글자에 있던 이가 왼쪽 글자에 무엇인가에 영향을 주어서 동화는 결과야. 동화가 무슨 말이지? 같아진다, 닮아진다. 닮음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아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더라도 똑같은 의문은 아닌데 비슷한 의문이 되는 걸 동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모음 역행 동화는 이런 것인데 이걸 이해하려면은 이 모음이 전설 모음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자, 요거 참고해 보세요. 이에에, 위외, 으어아, 우오 이렇게 적고 왼쪽 오른쪽 다섯 개씩 구분해 놓으면 자,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에 비교적 앞쪽에 위치하면 전설 모음이고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비교적 뒤쪽에 위치하면 후설 모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간단히 들어두고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 이 가운데서 이제 이 모음 이의 빨간편으로 동그라미 해보면은 이 녀석과 닮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얘가 원인이 되어서 얘 쪽이 아니던 것들이 전부 이쪽으로 몰려간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원래는 으, 어, 아, 우, 오 중에 하나였던 게 이와 같은 에, 위, 외로 바뀌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후설이었던 게 전설 모음으로 바뀌는 음운 현상을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편이 되었으니까 동화, 같은 편이 되었으니까 동화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듯이 표준 발음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하도 그렇게 잘못 발음하니까 도대체 니네 왜 이러는 거야? Why? 라고 추적을 해본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뭐가 있냐면은 애미야, 애비야, 괴기 좀 사다오. 먹고 났더니 맛이 참 쥐기더라. 요렇게, 쥐기더라고 써버리면 어떡해. 발음만 저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맛이 참 쥐기더라. 내가 지금 써놓은 거랑, 그 다음에 발음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엄이라 쓰고 M이라고 읽었고요. 아비라 쓰고 애비라고 읽었으며, 고기라 쓰고 괴기라고 읽고, 죽이다라고 쓰고 쥐기다라고 읽었잖아요. 잘못된 발음이 왜 나오게 되었나를 역추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얘를 M이라고 발음하고 나머지 오른쪽 글자는 생략해 버릴게요. 앱이라고 하면서 얘는 괴기라고 발음하고 얘는 쥐기다라고 발음을 하는 거야. 나머지는 오른쪽을 생략해 버릴게요. 이렇게 중요한 건 왼쪽이니까. 그래서 발음 결과 변화된 녀석의 체크해 보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이의 애가 어디 있는 했더니 이랑 같은 편이야, 다른 편이야? 전설 모음으로 같은 편이죠. 그쵸? 얘도 마찬가지. 아이의 애도 여기 있고요. 오이의 외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우이의 외도 여기 있네요. 전부 다 같은 편이 된 거 아니야. 원래 다 아, 오, 우 자, 다 후설 모음이었던 거잖아요. 여기 있던 게 다 앞쪽으로 변화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얘를 이 모음 역행 동화를 지금 재미없겠지만은 전설 모음으로 변화했다. 줄여봐. 뭐야? 전설 모음으로 변화했다. 전설 모음화라고 다른 명칭이 있어요. 같은 말인데 다른 명칭이 있거든요. 자, 이 개념을 이해했으면 잊어버려도 상관없어.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거냐? 다만 조항이야. 지금 이거는 다만 원래 저렇게 표기하고 발음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발음을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저 잘못된 발음대로 표기해도 안 돼. 근데 발음도 표기도 인정해 줄게 라는 예외가 있는 거야. 발음도 표기도 인정해 줄게.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I의 애를 제가 동그라미 해볼게. 그러면은 I의 애는 어디 있지? 여기 있잖아. 전설모음이잖아. 이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 모음 역행동화가 일어난 거야. 원래는 아였다고 가정해보라고. 으아 할 때 아지? 아가 아이의 애로 바뀐 거잖아. 전설모음으로 바뀌었어. 이 모음 역행 동화에 해당하는 녀석을 맞는 표기로 인정하는 거야. 심지어 발음만 그런 게 아니라 표기조차.
냄비도 역시 마찬가지. 더 말할 게 없죠. 아였던 게 후설이었던 게 아이의 전설로 이와 같은 아이의 전설 모음이 된 거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시험에 잘 나와. 내신에도 잘 나오고 수능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고 기타 뭐 한국어 능력 시험 다 마찬가지예요. 시험이 엄청 잘 나와. 예외적인 거 이 세 개는 외우셔야 돼. 내기, 냄비, 내동댕이. 뭐라고요? 내기, 냄비, 내동댕이. 동댕이. 내기, 냄비, 동댕이. 자, 추가 설명이 이제 뒤쪽에 나와 있는데 서울 내기가 맞고요. 자, 왼쪽이 다 맞는 표준어가 되겠어요. 왼쪽이야, 왼쪽. 자, 그래서 서울 내기, 이게 내기는 자, 이모음 역행 동화 결과로 보고 인정해주는 예외라고 하는 거예요. 풋내기, 그죠? 신출내기는 이제 한자로는 새로운 신자에다가 나올 출자를 써가지고 새로 그 분야에 등장해가지고 그 분야에 새로 나와가지고 진출해서 아직 서툰 사람을 신출내기라고 합니다. 풋내기는 경험이 부족해서 서툰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전부 왼쪽이 맞는 표기. 새내기는 뭐죠? 대학이나 직장에 새로 들어온 사람, 신입사원, 신입생, 다른 말로 뭐야? 새내기라고 해야 되는 거야, 왼쪽. 시골에 사는 사람을 시골내기라고 하고요. 여간내기, 그 다음에 보통내기는 같은 뜻입니다. 뭐라고요? 여간내기, 보통내기. 낙이 아니다. 내기 맞습니다. 여간내기나 보통내기는 만만하게 여길 만큼 평범한 사람. 그래서 보통 어떻게 씁니까? 여간내기가 아니네 라고 얘기를 하죠. 여간내기가 아니네. 이렇게. 이야, 이진아. 골든 노래 부를 때, 어우, 센터 자리 이렇게, 어우, 걔, 이야, 여간내기가 아니대. 그럼 무슨 말이야? 평범한 수준을 넘어섰다, 특출나다, 이런 뜻이에요. 보통 내기가 아니대. 뭐, 이렇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이제 붙임 1인데요. 다음 단어는 이 역행동화가 일어나지 아니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라고 했으니까, 이에, 위에, 가 아닌 표기가 맞는 표기다. 그래서 이에 할 때 아이의 애가 아니고 으아 인체로 남겨둔 거죠. 으아 우오 가운데 후설 모음 쪽으로 남겨둔 게 아지랑이 맞는 표기. 그 다음 붙임 2 이제 기술자하고 아닌 것의 구분입니다. 뭐라고요? 기술자냐 아니냐. 특정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장이가 되고 아닌 녀석은 쟁이야. 그러니까 미장이 그러면은 이렇게 콘크리트나 벽에 흙 따위를 바르는 기술을 가진 사람 미장이고요. 유기장이는 우리가 오칠을 한다라고 하는데 유기장이 그러면은 이제 저기 밑에 설명이 나오는데 칠장이라고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가구의 겉면이 반짝반짝 윤나게 만드는 그 식물성 그 재료가 있었거든요. 그 온나무에서 채취한 건데 나무 중에서 온나무라고 있어요. 사람 살갗이 닿으면 오돌토돌하게 이제 그 고통을 주는 그런 나무인데 그 오칠할 때 칠자가 있어요. 근데 그 칠장이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유기장이도 있고요. 자, 많이 있는데 추가 설명으로 바로 가버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기장이도 있고 칠장이도 있고 방금 설명했던 그 칠장이가 오칠할 때 그 칠장이가 요거 요렇게 쓰는 오칠하는 뜻의 칠자거든. 그 칠장이 그러면은 그 온나무에서 채취한 반질반질 윤기 나는 그 녀석 요즘으로 치면은 뭐 니스 같은 거 그걸 바르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칠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술자는 장이야, 쟁이야? 장이다. 왼쪽에 장이. 그리고 유기장이는 설명 나온 것처럼 키 버들로 그랬는데 키라는 말은 그냥 잊어버리셔도 돼요. 버드나무는 들어본 적 있지? 버드나무로 고리짝이나 상자로 이해하시면 돼요. 상자나 키 따위를 만들어 파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나무 상자 만드는 능력을 가진 기술자 유기장이에요. 자, 멋쟁이, 자, 왼쪽이 다 맞는 거고요. 소금쟁이, 골목쟁이는 특별히 뜻을 적어놨어요.
골목에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간 좁은 곳을 골목쟁이라고 합니다. 기술자하고 상관없죠. 뭐 골목에서 이렇게 뭐 심술 부리는 아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자, 미장이는 아까 설명했었죠. 이런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니까 장에 미장이를 써야겠죠. 점쟁이는 환쟁이와 마찬가지로 기술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낮추어 말하고 낮추어 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들하고는 달라요. 점치는 기술이 있다. 근데 그거를 수공업적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아닙니다. 쟁이를 써야 됩니다. 환쟁이도 이제 그림을 그리는 이제 아티스트인데 요즘으로는 아티스트인데 옛날에는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이제 낮추어 이랬거든요. 아무튼 기술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수공업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쟁이 들어간 환쟁이라고 하는 거야. 자, 다만 갓 장이도 맞고 갓 쟁이도 맞다. 의미에 따라서는 둘 다 맞을 경우가 있어요. 같은 뜻이 아니에요. 갓을 만들거나 고치는 기술이 있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 장이야 쟁이야? 장이. 기술이 있을 때. 근데 얘는 그냥 갓을 쓰는 사람을 혹은 뭐 갓을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갓쟁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갓쟁이가 우리 그 사자 보이즈. 네. 사자 보이즈가 쓰고 나왔던 그 그건 이제 뭐 갓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맞는 표기입니다. 갓쟁이도. 왜? 의미에 따라인 거예요. 그 다음, 10항으로 넘어가는데요. 드디어 10항입니다. 12항이 중요한 거 나온다. 12항 기억해야 돼. 10항은 다음 단어는 모음이 단순한 형태를 표준어로, 그러니까 뭐 이중모음으로 복잡했던 거를 단모음으로 단순화시킨다랄지 뭐 그런 거야. 꼭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례를 보시면은 괴팍하다라고 옛날에 썼거든요. 뭐 혹은 괴팍하다 둘 다 틀린 표기고 단순하게 r을 넣어서 괴팍하다. 뭐뭐 하는구먼, 예쁘구먼, 구면 이중모음을 단모음인 어로 바꿔서 씁니다. 미류 아니고요. 미루 나무다. 원래 이제 버드나무 류자거든요. 이거 버드나무 류자라서 뭐 이렇게 쓰는 건데 버드나무 류자였지만 이제 발음이 이제 그렇게 굳어져서 단모음으로 그냥 단순화해서 쓰는 사례입니다. 미륵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죽 혁자에다가 힘력자 들어간 건데 미륵 단모음 이중모음 여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연이 이중모음이냐 단모음이냐 얘는 단모음이다. 의는 단모음이긴 한데 이중모음이죠. 단모음 2계열의 이중모음이긴 한데 아무튼 이중모음인 의가 아니라 단모음인 취한다. 단순하게. 자, 웬달 할 때 이건 단모음이긴 한데 복잡하잖아 지금 그쵸? 그래서 단모음인 오를 쓰는 건데 이제 뒤에 뜻풀이가 나옵니다. 만으로 한 달, 꽉 채운 한 달을 온달이라고 하는 거고요. 의뢰. 그런데 이제 이거 원래 출발점은 이제 의례에서 온 말이거든요. 근데 단순화되고 해서 왼쪽에 의례가 된 겁니다. 자, 나머지 눈요기 한번 하시고 추가 설명 가운데에서 괴팍하다라는 단어의 뜻, 붙임성이 없이 까다롭고 별나다, 괴팍하다, 괴짜다 이런 거. 뭐뭐 하는 군의 본말 구먼이었고요. 왼쪽이야.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만으로 한 달, 온달입니다. 왼달 틀린 거고요. 11항입니다. 자, 다음 단어에서는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의 바뀐 그 형태,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사례를 바로 보겠습니다. 뭐뭐 하는 구려, 깍쟁이, 나무라다, 미수가 뭐야? 미숫가루 할 때 그 미수 맞습니다. 바라다, 상추, 시럽의 아들, 시럽의 아들 뜻풀이 뒤에 갈게요. 주책, 주책이다. 지루하다, 튀기, 허드레, 호루라기. 자, 가운데, 자, 추가 설명. 서울 깍쟁이 하면은 이제 보통 서울 사는 사람들은 약간 뭐랄까, 조금 선입견이 좀 담기는 건데,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한테 좋을 대로 이렇게 약간 자기중심적 태도를 보인다 이런 의미로 이제 서울깍쟁이라는 말을 쓰는데 편견이죠. 왼쪽이 맞는 표기예요. 자, 알깍쟁이 그러면은 완전 성질이 다부지고 모진 사람 알깍쟁이. 다음 아주 지독한 깍쟁이 그냥 깍쟁이가 아니라
졸라 지독한 깍쟁이, 찰깍쟁이, 찰지다 깍쟁이. 어? 자, 그 다음에 깍정이가 맞는 표기일 때가 있어요. 깍쟁이로 써야 맞지만 깍정이로 써야 쓰는 경우도 있다. 의미에 따라서. 밤나무나 블라블라의 열매를 싸고 있는 숫자 모양의 받침. 도토리, 토리토리, 도토리 하면은 요렇게 생긴 거 있잖아. 도토리. 도토리 중에 밑에 접시 모양, 그 숫자 모양의 받침 형태로 되어 있는 그 껍질 부분 있잖아요. 걔를 또 깍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구분해 두시고요. 무조건 틀린 건 아니고 문장에 따라서 의미가 어떤 의미냐 살피셔야 된다. 깍정이도 맞을 때가 있다. 이런 얘기. 그 다음 미수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겁니다. 오, 미숫가루를 탄 여름철음료 왼쪽에 미수가 맞고요. 그다음 실업의 아들 드디어 나는 실없는 사람을 실업의 아들 뭐 실업자 아들 뭐 낮춘 말이냐 뭐냐 욕이냐 약간 그 비속어 느낌으로 낮잡아 이르는 말인데 실없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실업의 아들입니다. 누구 아들 뭐 이런 뜻 아니에요. 실없는 사람입니다. 실없는 사람. 자, 그 다음에 함부로 쓸 수 있는 물건을 이제 허드레라고 합니다. 뭐 하찮거나 등등의 이유로 함부로 쓸 수 있는 물건인데 예를 들어 허드레로 입는 옷, 허드레로 쓰는 공간 아시겠죠? 그런 게 이제 허드레라는 녀석의 뜻이 되겠습니다. 11항 자 오늘의 대망의 11항이 되겠습니다. 12항이요. 12항 웃, 윗, 그 다음에 위, 윗, 웃, 윗, 웃 어떻게 구분하느냐와 관련된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가 많이 쓰인다? 위수로 많이 쓰인다. 사례를 먼저 볼게요. 이런 식입니다. 웬만하면 다 왼쪽 자 기억을 취하고 니은을 버리는 거야. 전부 윗넓이, 윗눈썹, 윗니, 윗땅줄, 윗덧줄, 윗도리 자 이런 식으로 윗의 형태를 취합니다. 윗동아리, 윗먹이, 윗머리, 윗목, 윗몸, 윗바람 그리고 윗배부터 시작해서 윗중반까지 전부 다 윗이라는 녀석을 쓰는 건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잘 드셔야 돼. 잘 들어야 됩니다. 다만 1. 된소리나 거센소리. 된소리가 5개야 4개야. 된소리는 5개. 거센소리는 4개. 자 뿡뚱뚱뚱 자 된소리 몇 개? 5개. 자 이런 게 된소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거센소리 몇 개? 4개. 자 뭐죠? 퉁퉁퉁쿵 퉁퉁퉁쿵 4개 이렇게 있습니다. 뒤쪽에 저런 말이 나오면 그 앞에 있는 녀석은 윗 쓰면 안 되고 위라고 해야 된다 인 겁니다. 그래서 저기 동그라미 했을 때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무슨 소리? 된소리.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건 위시야 위야 위 적는다. 치읓 그리고 치읓 티읓 피읍은 공통점 뭐죠? 퉁퉁퉁쿵 무슨 소리? 거센 소리니까 그 앞에 있는 윗은 위로 적는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웃도 아니고요 위라고 적는다. 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다만 이 조항입니다. 아래 위에 대립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거든요. 아래 위 대립이 있으면 윗이라고 적겠지만은 아래 위 대립이 없으면 웃이라고 적는 거죠. 아래 위에 대립이 있다 없다? 없는 경우에는 왼쪽에 녀석을 맞는 표기를 삼는데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지. 웃국이 뭐야? 웃기가 뭐니? 웃기고 있네 준말이야? 뭐야? 웃도는 대충 들어본 것 같고 웃비는 또 뭐야? 위에서 내리는 비야? 뭐야 이거? 근데 위의 개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위 아래 대립이 없는 녀석이거든요. 웃옷은 또 뭐야? 자 다음 자 설명을 보세요. 자 웃국 뜻은 간장이나 술 따위를 담가서 익힌 뒤에 우리 그 막걸리 딱 담가 놓으면은 위에 이렇게 뿌옇게 그 막걸리 담는데 아래쪽에 찌꺼기가 쫙 가라앉으면 위쪽에 맑은 술이 쭉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 위에 떠 있는 그 맑은 맨 처음에 떠낸 진한 국을 뭐라 그래? 웃국이라고 한다. 왼쪽에 웃국이야. 이거 뭐 아랫국은 있겠니 없겠니? 아랫국이 어디 있니? 맨 처음에 떠낸 진한 국을 의미하지 아래에 있는 국 말고 위에 있는 국 그 뜻이 아니에요. 진한 국의 웃국이었습니다. 자, 웃기는 뭐냐? 떡이다, 떡. 웃기는 떡. 웃기는 떡이다. 뭐라고요? 웃기는 떡. 웃기고 있네. 떡이에요. 웃기. 자, 그 다음에 웃돈, 윗돈 할 때 웃돈. 왼쪽이 맞는 표기예요. 왜냐면
아랫돈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래의 값에 덧붙이는 돈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럼 본래의 값에서 깎아내는 돈도 있냐? 그건 아랫돈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웃돈이라고 쓰는 거고요. 웃돈을 얹어주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직 우기는 있으나 우기가 뭐야? 우기 뭐야? 걸그룹이야? 우기가 뭐야? 우기는 비기운이란 뜻이야. 비에다가 기운기자를 지금 쓰는 거거든요. 비가 내리는 기운이 비가 내리는 기운은 아직 조금 부슬비 같은 게 좀 내리고 있는데 쫙쫙 내리다가 그친 비를 웃비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 게 뭐야? 그럼 아래에 쏟아지는 비라는 개념은 지금 웃비의 반대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웃비 쫙쫙 내리다가 그친 비 웃비였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12항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12항에서 기본적으로 윗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다만 조항의 1에서 무슨 소리 앞에서는 위, 시옷 없는 위로 공통되게 쓴다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 된 소리. 무슨 소리? 거센 소리. 뿡뚱승쭝꿍, 쿵퉁치웅쿵. 앞에서는 시옷 없는 위를 쓴다 기억하시고 마지막 다만 2 조항에서는 아래 위 대립 없는 구조에서 윗이 아니라 우의 시옷 받침 웃을 쓴다라고 하는 거. 웃기고 있네. 떡이름 웃기. 그 다음에 웃돈 얹어주는 돈 웃돈. 마지막에 하나를 더 설명을 해야겠네요. 자, 우돛 같은 경우는 우돛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 걸친이 아니에요. 겉에 걸친 옷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속옷의 반대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속옷의 반대말 정도로. 그러니까 위아래 대립이 없는 상황에서 위에 걸친 옷이 아니라 겉에 걸친 옷을 우돛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다만 이 조항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 웃국, 웃옷까지 오늘 깔끔한 화이트 아이보리 톤의 우돛으로 강의해드린 12항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